자, 오늘 주제는요. 급부상하고 있는 기본소득입니다. 예.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줄곧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난 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논쟁에 불을 당겼고요. 예. 최근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세하면서 2022년 대선 때 최대 이슈로 떠오를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이후에는 통합당보다는 아무래도 여권 쪽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이낙연 의원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네. 페이스북에 취지를 이해한다,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덧붙인 내용이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보완하자는 것인지,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뭐 했습니다. 하나마나 한 얘기네요. 일단 논의해보자는 원칙적 그러니까요. 입장인 예. 것 같습니다. 예. 여권에서는 좀 편차가 다양합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가장 적극적이죠.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김종인 땡큐 이걸 외치고 싶을 정도일 겁니다. 예.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을 백가쟁명회장으로 끌어내주신 김종인 위원장님의 뛰어난 역량에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기본소득 의제를 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위기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세 차례 더 지급해야 된다, 이런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달 26일 시사잡기 인터뷰였는데요. 그 부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더 해야 될 거고, 실제 이번에 쓴 거 거의 뭐 얼마 없습니다. 네. 1% 정도, 뭐 2, 30조. 그래서 어차피 더 써야 돼요. 두세 번 정도 재난기본소득 더 있어야 한다. 네. 예. 이재명 지사의 기본 인식은 국가 재정에 의한 수요 확대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 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이겨내는 경제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건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로는 연 50만 원, 중기 목표는 100만 원, 장기 목표는 200에서 600만 원 정도까지 목표를 두고 실시하면 1년에. 네. 이 기본소득은 어려울 것이 없다. 시기별 목표액과 재원 구상 방안까지 예. 제시를 했습니다. 뭐 다른 그 기본소득론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액수가 적은 편이기도 해요. 예, 그러면서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냥 경제 정책의 일환이다. 그렇습니다. 나름의 어떤 그런 부분 같고, 문제는 돈을 어디서 끌어들이느냐, 재원 문제 아니겠어요? 장기 목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재명 지사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탄소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로봇세, 이런 것을 기본소득 목적세로 만들면, 그래서 그 돈을 전부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면 국민들이 반대할 리가 없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요. 예. 로봇세는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경우 그런 세상이 멀지 않지 않습니까? 예. 로봇을 많이 고용한 회사가 세금을 내게 한다. 그리고 데이터는 특정한 소유권이 없잖아요. 국민이 생산한 빅데이터로 이익을 얻게 되면 거기에 과세를 하는 데이터세, 이런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당장은 낯설지만 조만간 닥칠 미래를 대비한 논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뭐 적극 찬성인데, 예.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선 어려운 분들부터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죠. 맞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더 급한 곳에 써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두에게 5만 원씩 주는 것보다는 실업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100만 원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제안인데요. 그렇죠. 지난 4일 시사잡기와 인터뷰한 대목 들어보시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저는 기본소득보다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는, 전국민 고용보험. 전면적으로 도입하자. 그렇죠. 자영업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나 또 플랫폼 노동자나 이런 분들은 예. 지금 뭐 일자리도 잃고 소득도 끊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정작 통합당에서는 김종인 위원장 외에 공론화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 김 위원장이 어떻게 하나 보자 팔짱 끼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을 것 같고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대신 훈계질을 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울산시장 출신인 김기현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예.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향해서
대선 노름하지 말고 코로나 방역이나 잘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이 공부나 하지 말이야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예. 논쟁에 불을 당긴 김 위원장한테 못마땅한 심경을 엉뚱한 곳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차라리 솔직합니다.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배급주의다. 세금의 파격적인 인상을 국민들이 수용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해야 한다가 아니라 불가하다는 예. 입장에 가깝습니다. 또 다른 정치인들은요. 입장 밝힌 정치인 또 있어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한국형 기본소득과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한다는 건 서로 개념이 상충됩니다. 그러니까 한국형이 들어간 거죠. 예,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가 그렇습니다. 원칙인데 예, 그런데 어려운 계층에 우선 주니까 네, 그냥 기본소득이 아니라 한국형 기본소득. 예. 근데 보통 요새는 좀 달라졌지만 한국형이 붙으면 별로 안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한국형 민주주의 그랬었잖아요. 네. 그게 독재였는데 그죠? 예. 유승민 전 의원은 그 김종인 위원장이 총선 때 100만 원 특별장학금 긴급 지급 제안했을 때 반대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그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김 위원장 향해서도 보수의 가치는 유효하다 이렇게 밝혀서 사실상 반대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조사는 뭐 팽팽하더라고요. 예, 리얼미터가 YTN에 의뢰해서 지난 5일 조사했는데요. 찬성이 48.6%, 반대가 42.8%였습니다. 18살 이상 전국 성인 남녀 500명 대상 조사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 포인트입니다. 네. 아무튼 통합당이나 뭐 민주당이나 기본소득들을 다 얘기를 할 때 뼈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한국형이라는 말 나오는 것 자체도 그게 뭔지 명확한 설명이 없는데 이게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프레임 대결이 아니라 정책적 수단으로 좀 기본적인 스터디부터 시작해야 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나마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사람은 이재명 지사밖에 네.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 뭐 연구팀들 만들고 있다니까 조만간 나오겠죠. 뉴스 사이다였어요.